안녕하세요. 발라드 동물병원 양승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장에서 PRS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RS 청정화 과정은 다음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역학조사와 유익경로 분석이 진행되고요. 두 번째는 번식 모델에 대한 면역 동기화가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동군 폐쇄를 통해서 일시의 후분을 도입하고 면역 동기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요. 네 번째는 PRS에 대한 안정화 평가로 해서 번식 모델에 항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 방법은 고환액이나 체열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요. 네 번째는 번식동물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돈 육성사의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돈 육성사의 부분 뒷합 또는 전체 뒷합을 통해서 자돈사나 육성사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PRS 청정화에 소요되는 기간은 번식 모델의 면역 동기화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동군 폐쇄는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자돈 육성 뒷합 및 립합은 6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총 PRS 청정화에 대해 소요되는 기간은 약 1년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S 청정화 시 가장 중요한 게 역학조사와 유익경로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차단 방향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또 PRS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되고 유익경로 분석을 통해서 차단 방향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표는 각 항목별 역학조사 진행 사항입니다. 후보돈부터 정액, 분뇨 차량, 지대 사료, 공사 진행, 정기 점검, 기타 등 농장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모든 요소에 대해 점검을 한 거고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이 차단 방역 수칙을 어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긴 부분에 의해서 유입됐다고 평가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 후에 PRS 청정화를 진행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어느 돈사에서 과연 PRS가 먼저 유입된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후모돈부터 시작해서 임신사, 교배사, 분만 모돈, 그 다음에 각 육성사, 자돈사까지 다 체열을 해서 검사를 확인한 결과 이 분만 자돈, 분만 모돈에서 PRS 항체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서 분만사에서 PRS 유입됐다고 확인을 했고 분만사에 대한 이 역학조사를 좀 더 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구지역으로 인해서 2016년에 한 달간 이동 제한에 걸린 농장입니다. 여기 1차 샤워실이라 보이는 이 반입창고에 지대사료 기사님이 지대를 넣고 있는데 이동 제한이 끝난 한 달 이후에 기사님이 바뀌면서 지대사료를 그 반입창고에 넣지 않고 농장의 편의를 도와주고자 농장 안까지 진입해서 이 분만사나 자돈사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대사료를 쌓아놓는 데 직접 날라주었습니다. 이 이후에 한 달 후에 바로 PRS가 분만사에서 확인이 돼서 이 감염 경로를 통해서 PRS 유입됐다고 평가를 했고요. 나머지 공사 차량에 대한 유입 경로는 의심할 만한 사항이 없어서 사료기사님의 그 지대사료를 안에 옮겨주면서 교차오염됐다고 평가를 한 농장입니다. 다음은 동군 폐쇄입니다. 이 동군 폐쇄를 얘기하다 보면 이 폐쇄 동군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이 폐쇄 동군은 외부에서 돼지를 유입하지 않지만 자체 후보도는 선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동군 폐쇄는 이 외부 돼지도 유입도 안 되고 자체 후보도도 선발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RS를 청정화 시에는 이 폐쇄 동군이 아니고 이 동군 폐쇄를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자체 후보도도 선발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식 동물이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치 후보돈을 한꺼번에 도입해 주시고요. 같이 면역 동기화를 진행해 주시고 6개월간 후보돈을 받지 말고 안정화된 이후에 음성 후보돈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농장 같은 경우는 면역 동기화는 전체 모든에 대한 백신 2회를 적용을 했고요. 분만사, 임신사, 교배사, 웅돈, 후보돈까지 전체 번식 모든에 대해서 백신을 2회 적용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A 백신과 B 백신의 상동성을 분석해 본 결과 86% 정도 나타나서 일단 백신주보다는 야외주로 평가를 했고요. 이 상동성 결과보다는 그냥 농장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PRS 백신을 통해서 면역 동기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번식 모델에 대한 안정화 평가 방법입니다. PRS가 가염된 이후 2개월 이후부터 검사를 진행하고요. 3주령에 대한 체열 검사, 또 고환액에 대한 항원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농장이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TTMP라 나와 있는 음성 이유자돈 생산 시기를 보시면 79일, 가염된 지 2개월 이후부터 184일, 6개월까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주령 고환액 검사에서 보시면 79일의 양성, 86일의 양성, 100일령의 양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100일령까지 고환액에서 PRS 항원이 검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3주령 체열 검사에서는 100일의 양성, 120일의 양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고환액 검사랑 3주령 체열 검사가 약 3주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고환액 같은 경우에는 생시처치 시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3주령 자돈에서 검사를 해서 3주 전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체열 검사 같은 경우는 3주령 자돈을 체열하기 때문에 3주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고환액 검사와 이 체열 검사는 3주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이유자돈이 생성되는 데 걸린 시기는 121일로 약 4개월간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그래프는 항체 양성률입니다. 3주령 자돈의 항체 양성률은 모돈에 의한 모체의 항체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9일부터 검사한 결과를 보시면 모체의 항체가 높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 끝에 보면 내년 넘어가는 2월 20일에 보시면 항체 양성률이 거의 음성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체의 항체가 점차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모체 항체는 약 6개월 정도면 대부분 소실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이 항체 검사를 통해서 이 모체의 항체가 잘 소실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PR에서 다시 감염됐을 시에는 이 모체의 항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다시 PR에서 유입된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돈사와 육성사에 대한 딥합입니다. PRS 항원 음성 이유자전이 생성되기 시작하면 자돈사 딥합을 진행합니다. 음성 이유전이 생성되지 않기 전에 자돈사 딥합을 하면 이미 감염된 돼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돈사 딥합하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돈사와 육성사 딥합할 때는 항상 PRS 항원 음성 이유자전이 생성된 이후에 자돈사 딥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돈사 비우는 기간은 최소 3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슬러리에서 PRS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기간은 최소 3주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주간 비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슬러리를 못 비우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리가 완벽하게 제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슬러리에 0.5%의 가성수사를 처리해서 최소 4주간을 비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딥합하는 시기가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딥합을 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최소 4주간 이상 비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름철에 비우는 농장에서는 3주간 비워도 충분히 제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딥합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3주간 비워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제를 활용한 수세 진행입니다. 대부분 농장에서 딥합을 하면서 수세를 진행할 때 단순히 고압 수세기를 활용해서만 수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세제를 활용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수세도 진행할 수 있고 이 딥합하는 기간도 줄일 수 있어서 딥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세제를 활용해서 수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수세하는 방법은 다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크 유기물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 가능한 분리 가능한 장비들은 먼저 분리해서 따로 수세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수세할 때는 당연히 분리기를 진행해야지 수세 시간을 짧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분리기는 반드시 진행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세제 제품을 활용해서 전체 돈방을 도포하시고요. 30분 후에 다 제거해 주시면 깨끗하게 수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압수세기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유기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어서 만약에 자돈사 딥합을 하고 하실 때 수세를 하시면 꼭 세제를 활용하시면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수세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PRS 백신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PRS 백신을 선택하는 방법은 타입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농장 케이스별로 나타낸 건데 농장에서 번식사의 북명이 나타나고 육성 비육사의 북명이 나타나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PRS 백신을 북명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손쉽게 PRS를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3번 케이스처럼 번식사에서 북명이 나타나지만 육성 비육사에서 유럽병이 나타나는 농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번식 모든에 대해서는 북명 백신을 접종하시고요. 육성 비육돈에 대해서는 유럽병 백신을 접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제 어려운 점은 농장 5번 케이스처럼 북명과 유럽병이 복합 감염되어 있는 농장입니다.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병원성이 센 북미형을 접종하는 농장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소견은 북미형이나 유럽병 번갈아서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접종하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법은 뭐 개인적인 수의사마다 소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수의사 상의하셔서 백신 접종 타입을 결정하셔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북미형, 유럽형 혼합된 농장에 대해서는 북미형, 유럽형에 대해서 번갈아가면서 백신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상동성 분석을 통해서 백신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 상동성 분석은 그냥 외부 유입이나 내부 수란 감염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지 백신을 선택하는데 활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PRS 유전자의 크기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 단순히 ORF5의 603개 베이스 페어를 통해서 이 가장 유사한 타입의 백신을 선택하기보다는 농장에서 많이 써봤을 때 효과적이고 좋은 백신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이 PRS
백신 선택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농장의 PRS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농장에서 활용하신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농장의 PRS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